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부산국제영화제가 참 요동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은 났는데 해법은 없었다라고 표현했다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결론은 났는데 그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긍정적이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거나 적어도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쪽의 해법이 나왔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지난달 비프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추가로 선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겠다는 안을 강행하자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그러면 관두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영화계 안팎에서 모두 이용관 이사장 체제에서 영화제 사유화를 위해 조종국 운영위원장을 내세운 거 아니냐며 비판론이 대두되자 이용관 이사장이 본인 사퇴까지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임시이사회에서 조정국 운영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겠다라며 조율에 나서면서 수석 국면에 들어서나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허문영 위원장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상화 직전에 불거진 성폭력 의혹에 모두가 당황했는데요. 허문영 위원장 스스로도 왜 이 시점에 공교롭게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혀 행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지난 2일 다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 처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리한다. 조정국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영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성적 차원에서 거취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운영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집행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결론적으로 집행위원장은 사퇴했지만 운영위원장만 자리를 지킨 셈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불과 며칠 전에 사퇴를 권고한다고 강하게 밝힌 데서 곧바로 거취 표명을 요청한다로 대폭 물러선 것은 글쎄요, 이걸 스스로 사퇴할 것을 기대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수석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이용관 이사장 체제로 그대로 흘러갈 거고 남은 변화의 가능성은 혁신위원회인데 이게 또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 준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데 이게 전원 또 현재 이사회 멤버들로 구성됩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이사회에서 해법과 변화를 이끌어낼 혁신위원회까지 만들 거라는 건데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영화계 인사들부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부산으로부터 멀어지고 부산을 외면하는 비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산국제영화제를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올해 영화제 성공 개최, 향후 영화제 혁신을 위한 논의 등의 시민사회의 의견 제시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전명한다.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를 태동시켰던 김동호 위원장부터 주역들이 하나둘씩 씁쓸한 모양새로 떠나가고 계속해서 골마 터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이제 스스로 바꿔가야 한다는 걸 가슴을 열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시작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부산으로부터 또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받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제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올해 영화제까지 이제 답답한 결론 말고 시원한 해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반가운 엑스포 지지 선언 이야기인데요. 엑스포에 부산 지지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에서 두 개 나라가 최소한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죠.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파푸아 뉴기니에 이어 마셜 제도가 2030 엑스포에서 부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마셜 제도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태평양의 우리 한반도의 1000분의 1 규모의 작은 섬나라로 전체 인구가 5만 3천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엑스포 투표에서는 한 나라의 지지면 무조건 한 표인데요. 태평양 도서국, 그러니까 태도국 14곳 가운데 11곳이 회원국이고 새로 가입한 파푸아 뉴기니까지 합치면 12곳이 우리 표밭이 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2표는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10곳에 대해서도 환영 리셉션에 대형 콘서트 초대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공을 들였으니까 어느 정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특히 이 태평양 도서국들 가운데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인 팔라우나 투발루 같은 국가들은 2030 부산 엑스포에서 내세우는 솔루션 플랫폼, 즉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제안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6월 파리 PT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산시 관계자들은 이들의 지지 선언이 입소문이 돼서 파리에서 더 부산 지지세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네, 실사단 부산 방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차 PT, 사실상 마지막 경쟁 PT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또 인구 몇만 명의 작은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우애도 깊어지고 우리나라 또 부산의 외연도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